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민입니다. 오늘 2025년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개최됐습니다. 원래는 매년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더 쉐드에서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하면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어요. 최근에 관세 부담이나 공장 근로자 구금 관련된 문제나 등등 지금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인데, 이걸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현대차 인베스터데이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전략들이 발표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장, 다양한 신차 출시, EREV 출시,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적용, 새로운 N모델 출시 등등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조금 정체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 시기를 하이브리드차 확대로 버티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요가 정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 유럽은 119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면서 전년 대비 25% 판매량이 늘어났고요. 중국은 598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면서 전년 대비 38%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7% 급증했죠. 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기차 수요가 정체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문제는 북미 시장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은 9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3%대 성장에 그쳤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멕시코는 20% 증가했지만 미국은 6% 증가에 그쳤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3%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북미 시장은 지금 확실히 전기차 성장률이 좀 정체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는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정체돼 있는 북미 시장이 주력이라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 207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이 중에서 61만 대, 약 30%가 북미 시장에서 팔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은 제네시스나 SUV 같은 이 고부가 가치 차종, 한 대 팔아서 마진이 많이 남는 차들의 인기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북미 시장 비중을 보면 38%나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현대차에 있어서 북미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확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 포트폴리오상 전기차 수요 정체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수요 정체에 반사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는 18개 이상의 차종에 하이브리드를 탑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차에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코나, 투싼, 산타페, 펠리세이드, 스타리아까지 이 8개 차종에만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엔트리, 중형, 대형, 럭셔리 자동차에 모두 다 하이브리드를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가 새로 내놓은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2라고 부르는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엔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펠리세이드에 적용된 2.5L 터보 엔진에도 매칭이 되지만 앞으로 1.6L 터보 엔진에도 매칭이 될 거고요, 1.6L 자연흡기 엔진에도 매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이 100마력대 초반대 엔진에도 신규 매칭이 될 거라고 발표했는데, 아마도 지금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1.2L나 1.4L 카파 엔진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캐스퍼 하이브리드까지는 어렵겠지만 이 해외 시장은 i20나 베이온이나 국내 시장은 베뉴나 이런 엔트리급 차들에도 꼼꼼하게 다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럭셔리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를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까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최초의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럭셔리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야,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면 지금 시스템하고는 구조가 또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전륜구동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가로 배치가 돼 있고 여기 옆에 하이브리드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후륜구동은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세로 배치가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변속기가 이렇게 붙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구동을 후륜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는 지금까지 현대차에 장착되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 후륜 구동용 하이브리드 변속기 구조를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현대차에서 직접 개발해서 장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ZF 같은 곳에서는 후륜 구동용 하이브리드 변속기 모듈을 만들어서 아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사다가 쓸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과 느낌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마 제네시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GV70을 시작으로 탑재가 시작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테스트카도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G80, GV80까지도 이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가 이뤄질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제네시스를 탈 때 무엇보다 연비가 가장 아쉬웠거든요. 2.5L 4기통 엔진을 타면서도 공인 연비가 10km
10km/L가 안 나온다는 게 가장 아쉬웠는데, 이제는 제네시스가 연비까지 좋아지면 우리나라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더더욱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렉서스랑 제대로 한번 경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현대차는 전기차 신차도 대거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놓은 전기차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는 각각 시장에 맞는 이 현지 전략형 전기차를 개발해서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먼저 유럽 시장에는 내년에 아이오닉 3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독일 IAA에서 공개했던 컨셉트 3, 이게 아이오닉 3로 양산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컨셉트카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기 해치백 모델로 공개가 됐고요. 지금 유럽 현지에서는 벨로스터가 전기차로 돌아왔다라면서 기대감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발표에 따르면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할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라고 하는데 플레어스 커넥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 중앙에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다를 바 없는 이 16:9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의 영상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 이런 거 당연히 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등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쓰시는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이 글레오 AI라는 진짜 인공지능 비서도 탑재돼서 궁금증을 물어보거나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C&C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아이오닉 3는 차가 요만하잖아요. 길이가 4287mm입니다. 예전에 벨로스터랑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춘 차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겠죠. 이 3만 유로대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도 3천만 원대?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아쉽게도 아이오닉 3는 유럽 전략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장 국내 출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 안 된다는 건 없죠. 국내 소비자들이 정말 이 차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면 현대차가 국내 생산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아이오닉 3를 내놓게 될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 현대차는 중국 시장 공략용 전기차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이미 준중형 SUV 이 일렉시오라는 차를 내놨는데,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워낙 독특한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시장, 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독특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겠죠. 지금 일렉시오 같은 경우도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 핀드림스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중국 공업정보부 MIIT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 하오모의 드라이브 GPT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죠. 이름부터 챗GPT 같잖아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분야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핵심은 사람하고 유사한 인지 기반의 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 자율주행은 센서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 그쳤는데, 이 드라이브 GPT라는 건 이 도로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인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앞차가 멈추는 걸 보고서 차가 따라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다른 차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속도를 미리 줄여야겠다라고 차가 판단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4천만 대의 이 드라이브 GPT를 탑재해서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았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이런 드라이브 GPT부터 해서 샤오미, 화웨이, 리오토, BYD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다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한 나라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자체 개발한 ADAS를 내놔서 뒤처지느니 이 자율주행을 잘하는 현지 업체랑 협력해서 그걸 탑재해서 내놓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렉시오에 이어서 전기 세단이 내년에 하나 더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포기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국 시장에서 버티고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생각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2027년 내후년에는 인도 시장 공략용 경영 SUV 글로벌 기준으로는 A+ 세그먼트급에 해당하는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첫 인도 특화 전기차라고 하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현지 공급망을 바탕으로 차량을 만들어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인도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엑스터급 전기차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아니, 인도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탑니까? 거기에서 전기차를 뭐하러 내놓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도는 대기 오염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승용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발표하고,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부터 소비자까지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인도 시장은 연평균 49%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 현대차가 현지 공급망을 활용해서 인도 공략용 차를 딱 내놓게 되면 아마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기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다음으로는 EREV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EREV는 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입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예요. 기본적으로 전기차입니다. 오직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바퀴를 굴리는 시스템이고요. 평소에는 순수 전기차처럼 운행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차에 장착된 작은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해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구체적으로 EREV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발표했는데요. 일단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대비해서 55%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40kWh 정도, 많게는 50kWh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하겠다라는 거고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가장 비싼 부품인데 여기서 원가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EREV를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격이 꽤 낮아질 것 같아요. 배터리를 45%를 드러내고 엔진을 추가해야 되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여기 EREV에 들어가게 될 엔진은 그렇게 고가의 엔진이 아닙니다. 아마 1.5L 미만의 저렴한 저배기량 엔진이 장착되게 될 거예요. 이 엔진 가격은 배터리 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EREV 시스템은 별도의 발전용 모터를 따로 장착하지 않고 기존의 구동 모터를 활용해서 발전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EREV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대차의 EREV는 EREV가 되면서 추가된 하드웨어는 최소화하고 배터리는 오히려 덜어내는 식으로,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차가 실제로 출시되고 가격이 나와 봐야 가격이 순수 전기차 대비해서 어떤지 제대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현대차의 EREV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되는데요. 아쉽지만 국내 시장 출시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긴 주행거리가 필요한 중국과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되는 차라고 하고요. 오늘 현대차의 발표에 따르면 한 번 가득 충전과 가득 주유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600마일, 965km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이 대륙 소비자들의 충전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낮춰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인베스터데이 신차 관련해서는 수소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생각보다는 짤막한 발표였는데요. 지금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 누적 점유율이 57.5%다 라고 했고요. 올해 2세대 넥소를 출시한 데 이어서 향후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승용, 상용을 아울러 수소 전기차 시장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수소차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12,866대에 2023년 대비해서 21.6% 감소했고요. 올해도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이 6,563대로 전년 대비 11.6% 판매량이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수소는 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수소는 승용차보다는 장거리 운행이나 대량 운송에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럭이나 버스, 이런 상용차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수소차를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수소 충전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소 인프라 확충에 또 많은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당장은 수소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수소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의 수소에 대한 진심을 응원하게 됩니다. 현대차 이번 인베스터데이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 만큼 북미 특화 중장기 전략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시장은 현대차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30%, 매출의 38%가 북미 시장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1986년에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28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왔는데요. 앞으로는 2028년까지 4년 동안에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260억 달러, 36조 2천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투자한 금액보다 앞으로 4년 동안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관세부터 해서 공장 건설 현장까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피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북미 시장 현지 생산 비중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엘라바마 공장, 조지아 HMGMA 공장의 가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HMGMA의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30만 대에서 2028년까지 5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차량은 되도록이면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또 북미 시장 공략용 전략 차종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에 투싼 기반의 준중형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를 내놨는데 이것보다 큰 중형 픽업 트럭을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토요타 타코마 이런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 현대차의 픽업 트럭이 나온다는 얘기죠. 북미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차를 드디어 내놓겠다는 건데요. 이야, 현대차가 완전히 북미 시장에 사활을 걸었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네, GM과의 MOU를 통해서는 2028년까지 5개 차종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중남미 시장 대응을 위한 중형 픽업, 소형 SUV, 소형 승용, 소형 픽업 4종, 그리고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이라고 하는데요.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구경 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들을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연간 80만 대 이상 생산 및 판매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모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를 탑재한 아이오닉 5를 본격적으로 HMG-MA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실도로 주행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웨이모는 미국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무인 완전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LA, 애틀랜타, 오스틴에서 이미 유료 운행 중이고요. 저도 작년 11월에 돈 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걸 타본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사람이 안 타 있으니까 저는 아찔아찔한데 그래도 제가 호출한 대로 차가 찾아와서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교 아이페이스를 가지고 5세대 웨이모 로보택시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신형 6세대 웨이모 로보택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일이죠. 일단은 구글의 자회사이자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웨이모랑 협력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기업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좋고요. 또 실제로 아이오닉 5 수백 대가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되면서 현대차는 이 아이오닉 5가 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떤 환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귀중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니까 앞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관련 개발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자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웨이모와의 협력이 앞으로 현대차의 북미 시장 공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아이오닉 5 웨이모 로보택시도 빨리 타보고 싶네요. 정식 출시되면 미국에 가서 직접 체험해봐야겠습니다. 고성능 M 브랜드, 고급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서도 별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 N과 제네시스는 올해 둘 다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벌써 10년인가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현대 N은 그동안 현대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단순히 차량 하드웨어 성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이 현대차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 또 저 같은 자동차 매니아 입장에서는 WRC나 앞으로 WEC나 이런 진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한국 기업이 출전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N 덕분에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현대 N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N 모델이 5개 뿐이잖아요.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N, 아반떼 N, i20N, i30N 이렇게 5개 뿐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7개 모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특별히 향후 새롭게 투입될 N 모델은 글로벌 베스트셀링 차량을 기반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베스트셀링 차량 기반! 대놓고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투싼 N이 나온다는 얘기죠. 와, 대박입니다. 진짜 저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가장 가슴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EV 기반 N 모델 외에도 하이브리드 N 개발도 추진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N! 와, 고성능이 무슨 하이브리드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지금 레이싱은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WEC, 르망 24시 나가는 하이퍼카들 다 하이브리드죠. 현대 N이 출전하고 있는 WRC도 하이브리드입니다. F1도 1.6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이싱카, 스포츠카 할 거 없이 하이브리드가 그냥 당연하시는데 이 현대 N이 보여줄 고성능 하이브리드는 어떤 모습일지도 아주 궁금해지네요. 투싼 하이브리드 N! 야, 이거는 진짜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목표도 지난해 글로벌 23,000대에서 2030년 10만 대 판매로 크게 늘렸습니다. 현대 N의 도전을 진짜 응원합니다. 네, 제네시스도 11월이면 독립 출범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대차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톱 10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두 자릿수의 수익성을 기록하며 현재 20개 이상의 시장에서 글로벌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수익성이 좋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올해 22만 5천 대 판매가 예상되는데 2030년에는 글로벌 3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EREV 등으로 신차를 적극 출시한다고 하고요. 지금 오레카와의 협업으로 열심히 만들어낸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 레이싱카, 이 GMR 001 하이퍼카도 실차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트랙 달리는 것 좀 보세요. 와, 이 차를 가지고 르망 24시로 대표되는 WEC에 내년에 출전하고요. 데이토나 24시로 대표되는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에 내후년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제는 세계 최고의 레이스, 최상위 클래스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레이싱에도 적극 출전하면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 경험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레이싱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는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네시스가 출전하는 르망 24시 그리고 WEC에 대해서 따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417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관세 부담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만 대를 더 판매하겠다는 계획이고요. 2030년에는 555만 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는 올해 100만 대에서 2030년 330만 대로 대폭 늘려서 전체 판매 비중에서 60%를 하이브리드, EREV, 전기차로 채울 계획이라고 해요. 이제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 중심의 판매에서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로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죠. 오늘 인베스터데이에서 호세 무뉴스 사장은 불확실성의 시기를 다시 마주했으나 이전의 경험처럼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차의 미래는 어떨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